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고, 다음에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있더라고요. 몇 촌이 한 10촌 정도 하여튼 뭐 먼 친척이라 왕래도 거의 없었대요. 근데 우리 친척 중에 대통령이 나왔어. 이 사람이 그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우리 친척 중에 자기가 대학생 때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친척이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내 친척 중에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쭉 보고 나도 저 길을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고 해군 차관보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뉴욕시 주지사를 또 한번 같이 그 경력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데 정말 핵심적인 기둥들은 이 똑같이 가서 대통령이 됐던 그런 인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잘 분석하다 보면 발견, 디자인, 실행이 다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거 싸이 제가 적었고 가수할 때 MC몽 적었는데 MC몽 그 이빨 빼가지고 나도 같이 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MC몽 말고 그 거북이라고 하세요. 거북이. 그거 너무 좋아해갖고 그분 정말 많이 따라 불렀어요. 빙고라고 아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보고 목소리 비싸대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만 보여드리면 여자 부분부터 아싸 또 왔다 나 기분 좋아서 나 노래 한 곡 하고 하나 둘 셋 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한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 비싸. 그러니까 따라하니까 비싸다. 강사할 때 김민경 강사님, 김창욱 강사님, 뭐 자랑 강사님 다 적고 그분들 다 분석해서 따라했어요. 따라하다가 발음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유튜브 하면서. 발음 좋은 강사님 누구지 하고 찾아서 그분 분석해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7번이었는데 설민석 강사님이었습니다. 2017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영상 틀어놓으면 맨날 다 따라했습니다. 인사 한번 따라해볼게요. 옛날 버전은 늘 박수를 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물론 100% 따라하면 안 됩니다. 100% 따라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하라.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부 다 들으면서 뚱뚱한 설민석 같은데 설민석 짝퉁 같은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 따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내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가 점점 잘하게 되고 발음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회수 선생님한테 글도 배웠습니다. 찾아가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편지 써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기꺼이 오랍니다. 기꺼이 오라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연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디냐 화천에 계시거든요. 지금 물론 돌아가셨는데 4년 동안 제가 그 화천에 5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공짜로 다 해주셨어요. 공짜로 다 해주셔가지고 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물론 온라인이지만 제 온라인 줄에도 서주셨습니다. 줄에도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분 아십니까? 김승호 회장이라고 요즘 유튜브 틀면 나오는데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돈의 속성. 제목 아십니까? 요거 워낙 초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요 근래에 판 그 소설 그러니까 문학 제외하고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돈의 속성이라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재밌고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유용한 부분이 많아요. 돈에 관한 부분들,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사기꾼한테 낚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분 돈 많아도 카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남의 물건도 아껴라. 막 이런 이야기들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분한테 실제로 가서 물어도 봤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공명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컴포트 존 혹은 세이프티 존이라고 합니다. 즉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나는 요 빨간 선을 벗어나는 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즉 내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까지 해본 일들 고정형 사고가 주로 요 안에 있는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발견할 때 이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없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피어 존, 다른 말로 두려움 존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낯선 시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테니스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테니스 가서 처음에는 한번 배워보듯이 그냥 한번 쳐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재밌네 하면 치면 되고 별로네 하면 안 치면 되는데 아예 나는 운동이나 안 맞아 하고 손 꺼버려.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나갔다 즉 요걸 피벗 기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 하는 방법을 즉 안전지대에 힘을 거의 90% 두고 그러니까 막 차업해라 막 도전해라 사표 써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90%는 힘을 여기 딛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시면서 10% 정도의 힘만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왜? 두렵거든요. 갔다가 한번 맛보고 들어오고 맛보고 들어오고 맛보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럼 요까지가 다시 컴포트 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즉 러닝 존, 배움의 존이 있죠.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참고로 돈은 여기 안에보다 이쪽에 훨씬 많답니다. 돈도 많고 기회도 많고 나도 밖에서 발견할 가능성 즉 바운더리가 커진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봐요. 얘는 지금 19살이고 저는 41살입니다. 누가 에너지가 더 높습니까? 제가 더 높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얘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육체도 중요한데요. 정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뭐 노숙자로 비유하면 그렇죠. 노숙자들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서라도 이게 나는 안 돼라는 고정으로 해버리고 아예 그렇게 되면 노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맨 한 가지입니다. 저도 얼굴 봐요. 지금 얼굴 표정 봐요. 다 망했어. 인생 끝났어. 이 표정이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왜 이랬냐면 친구들 또 맨날 놀렸어요. 연구라고 놀리고 여드름이 나니까 아나콘다 용갈이라고 놀렸습니다. 여드름이 하루에 20개씩 납니다. 미친 줄 알았어요. 못생겼는데 여드름까지 나봐요. 세상에서 거울 보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과학 시간에 제 최고의 별명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엽충이가 됩니다. 3자 밴드예요. 진짜 문제는 이제 수학여행 가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야 우리 반에 그 장기자랑 대표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야 그러면 추천해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녀석이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엽충이 이런 거예요. 하지 마라 나기 싫다 제발 하지 마라. 근데 갑자기 이 소리가 우리 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엽충이 다 엽충이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 야 엽충이 뭐냐? 그 친구가 벌써 일어나처럼 이창이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대뜸 저한테 오시는 야 이창이 너 네가 한번 해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안 돼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됐네. 이참에 한번 해보면 되겠네. 저 무대공포증 있어요. 저 오늘 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 안 돼요. 뭐? 무대공포증 있어? 잘 됐네. 이참에 올라가서 뭐 하면 되겠네. 이창이나 했으면 좋겠다 박수. 이러니까 친구들이 저거 다 자기들 하기 싫어서 박수를 우와 하고 쳐버렸어요. 드디어 수학여행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45명이었습니다. 15반까지 있었습니다. 남고였습니다. 여기 시커먼 남자들이 600명이 넘는 남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얼마나 떨리냐면 마이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정면을 못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2반 이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 아니 랩을 할 건데 잘 못하더라도 반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딱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랩을 한다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비트박스로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친구가 비트박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랩을 하죠. 그때 장면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옆에서 비트박스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랩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 와서 수학여행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반응 좋은 거 처음이었어요. 보통 다 어쩌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와, 했는데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비트박스 친구가 잘했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15번 중에 3등을 합니다. 내가 끝나고 났는데 그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엽충이라는 별명에서 태어나서 좋은 별명 처음 받아봤습니다. 영남고 래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손가락을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뭐만 얘야 뭐만 PS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한테 비트박스 배웠는데 나보고 잘한대요. 맨날 북치기 박치기.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잘 나오나? 얘야.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녔는데 애들이 나보고 잘한대요. 그래? 이게 내가 이걸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가요제를 합니다. 설마 하고 한 번 더 나가봤어요. 이번에 제 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등을 합니다.
이게 왜 되지? 군대를 일단 갑니다. 군대 갔는데 이번에 장기자랑 시간이 있습니다. 챔피언 불렀는데 한 5천 명이 있었어요. 소리 질러라 네가! 그러니까 다 남자입니다. 조부 미쳤네! 조부 여기서 막 포상유가 막 타서 나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다 망했는데 이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남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가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왔대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대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가요제는 다 나갔습니다. 100번 넘게 나갔는데 상 다 타옵니다. 그때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게 1등 할 때입니다. 이러고 왔는데 이 영상을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KBS래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진짜래요. 전화해보래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 KBS랍니다. 출연해달랍니다. 나갑니다. 제 데뷔 무대입니다. 아무튼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녔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까지 노래 잘 불러서 상 받은 줄 알았는데 웃겨서 상 받았더라고요. 이때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중에 공부하다 알았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럽니다. 메타인지.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TV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웃겨서 받았네. 나 웃길 수 있는 게 뭐지? 주변에서 코미디언 시험 쳐라 그래서 2006년도 MBC 코미디 시험도 쳐서 최종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질 때 제 옆에 누가 계셨냐면 이국주 씨가 계셨습니다. 아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형은 뭐 없고 할머니를 내가 이제 케어해야 돼. 할머니 80이 넘었어. 와, 내가 서울 가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근데 할머니가 나 다 키워줬는데 내가 컸다고 내 꿈을 위해서 할머니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와, 심지어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나는 일명 짐이 있네. 어떡하지? 할머니가 짐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땐 그랬어요. 와,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까 그 스승님을 만나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책에 와, 이거 명문장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 명단어 3개. 꿈을 이루거나 아까 낯선 시도할 때 3개를 하랍니다. 자, 이건 적어두세요.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을 한다. 저는 당시에 코미디언이라는 큰 일에 도전했어요. 작은 일 하기 싫은 거예요. 큰 일부터 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여기서요. 나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면 대구에는 막 개그맨을 이렇게 하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당시엔 더 없었거든. 지금이 조금 있지만. 나 뭐하지 막 하다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찾아라. 그리고 그걸 해라. 그 뭐지 하다가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돌잔치 가봤습니까? 돌잔치 가면 어떤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죠.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인이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돌잔치 아니야. 돌잔치 할 때 맨날 하면 다 먹기만 하더만. 자, 근데 돌잔치는 사실 대학생들 아무나 가면 교육 2시간만 받으면 다 세워줘요. 근데 작은 무대였어요. 근데 여기서 경험을 쌓으니까 조금 더 큰 무대, 결혼식 사회가 들어옵니다. 친구들 결혼식 사회 해주면서 요거 막 해갖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 진행도 한다 막 사진 찍어 올리니까 결혼식 사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사회를 하고 다녔더니 뭐 재롱 발표회 이런 것도 들어오고 초등학교 축제, 고등학교 축제, 대학교 축제, 그리고 제가 한때는 동성로 축제 메인 MC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돌잔치부터 메인 MC까지 1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MC가 돼서, 아이고, 참고로 수성모 페스티벌 2009년도 때,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2008년도쯤이었습니다. 요때는 이제 겸업할 때인데, 그전에는 제가 진행만 했었고, 그러다가, 강사님들 소개해주고 레크레이션 했는데,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오더니, 저보고 강의해보래요. 저 레크레이션 가서 노는 사람이지. 저 그런 거 못해요. 좀 노는 건 자신 있는데, 그 지식 같은 거 전날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그 강의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또 한 번 뒤집어 줍니다. 아니, 근데 강의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 줄 알아요.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확실히 강사 내공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 다들 그냥, 뭐 하고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받아치니까, 띵! 한 느낌이에요. 그래, 나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못하지? 사실 하기 싫어서 한 말인데, 그래, 뭐, 까짓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무대는 4명이서 돌아가는 무료 강의가 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빠졌대요. 그래서 저보고 스카우트 하러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낚였습니다. 거기에 낚여서 4명 무료 강의 돌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명씩 무료 강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꼽힌 거예요. 무료 강의를 또 3년 합니다. 무료 강의 3년 하고 나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누가 봐주고, 또 섭외해주고, 섭외해줘서 대구에서 약간 몇 개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구 경북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전국구 강사가 되고, 방송국에 나가서 TV에 나가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또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자, 보세요. 아까 그 그림 있죠?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수를 도전할 때 무대에 그냥 맛만 보고 들어오고 맛만 보고 들어오다가 계속 이제 적응이 되니까 군대에 가서는 나 가수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군대 가서. 그럼 군대 가서도 계속 하니까 이제 익숙해졌고 또 무대에 익숙해지니까 MC가 확실히 빨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그리고 강사를 하니까 강사님들 중에 책 쓴 사람 많더라고요. 나 책 써봐? 하고 시야가 넓어져. 그 책도 12권 썼어요. 책 12권 썼는데 사람들이 책을 안 사보네. 강의만 하네. 그래도 해석 다르게 해야죠. 내가 책 쓰는 사람인데 작가인데 책이 안 팔려요. 그럼 포기해요? 해석 다르게 하는 거죠. 사람 다 유튜브 보네? 나도 유튜브 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미리 해놨는데 방송국 전화 온 거예요. 유튜브는 채널 5개 있는데 다 망했습니다.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냐? 2022년에, 작년이죠? 사람들이 쇼폼만 보네? 대부분 쇼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쇼폼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 같다. 그럼 나 쇼폼 해. 그래서 지금까지 쇼폼 220개 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팔로워가 지금 4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제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맨날 똑같아요. 근데 낯선 시도라는 한 걸음을 나가기 시작하면 시야가 정말이지만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아까 그 표,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열정으로 뭔가를 하시면 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 비발디하고 가면 전부 다 챔피언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발디를 기억해 주시고 공명스 위스파드 Y를 통해서 그 역산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발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사계 사이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